여러분, 혹시 3,000톤의 유령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대한민국 해군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지만 아직 손에 넣지 못한 꿈의 무기, 바로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꿈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방부, 외교부, 기재부 등 무려 10개 기관을 모아 핵잠수함 건조를 위한 비밀 TF를 출범시켰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단순한 검토가 아닙니다. 이것은 건조 착수를 위한 카운트다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과 함께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는 과연 미국의 허락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뉴스 속 이야기에서는 대한민국 핵잠수함 건조, 그 긴박한 막전막후와 우리가 준비한 회심의 카드들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채널명 뉴스 속 이야기, 지금 바로 자막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이면을 날카롭게 파고드는 뉴스 속 이야기입니다. 최근 우리 정부의 움직임, 그야말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합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급히 찾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라고 하지만 그가 만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진짜 의도가 보입니다. 국무장관뿐만 아니라 미국의 에너지부 장관을 만났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에너지부 장관은 미국의 핵물질을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이죠. 도대체 안보실장이 왜 에너지부 장관을 만났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한국형 핵잠수함의 심장, 원자로를 돌릴 핵연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한반도 주변 바다는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터입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이미 전술핵 공격 잠수함을 공개했고, 이제는 ICBM 기술을 넘어 물속에서 핵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기술, SLBM까지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해일이라 불리는 수중 핵어뢰까지 개발하고 있죠.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상에서 쏘는 미사일은 킬체인으로 탐지라도 할 수 있지만 물속 깊은 곳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는 북한 잠수함은 탐지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이들을 잡으려면 우리도 똑같이, 아니 더 월등한 성능으로 물속에서 24시간 매복하고 감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의 주력인 디젤 잠수함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배터리를 충전하려면 하루에 한두 번은 반드시 물 위로 빨대 같은 튜브, 즉 스노클을 내밀어 공기를 마셔야 합니다. 적에게 내 위치를 나 여기 있어 하고 광고하는 꼴이나 다름없죠. 이 찰나의 순간에 격침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핵잠수함은 차원이 다릅니다. 원자력으로 자가 발전하기 때문에 공기가 필요 없습니다. 속도는 디젤보다 3배나 빠르고 지구 반바퀴를 잠항해서 돌아도 지치지 않습니다. 승조원들이 먹을 식량만 충분하다면 6개월이고 1년이고 물속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북한 잠수함을 끝까지 추적해서 경멸하려면 핵잠수함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 조건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동안 만들지 못했을까요? 발목을 잡고 있는 건 바로 한미 원자력 협정입니다. 이 협정에 따르면 우리는 미국의 동의 없이 우라늄을 20% 이상 농축할 수 없고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마치 최고급 스포츠카를 만들 기술은 있는데 연료를 넣을 수 없어 차고에 박아둔 꼴이죠. 하지만 최근 국제 정세가 요동치면서 미국 내에서도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계기는 중국의 팽창입니다. 중국이 해군력을 무서운 속도로 키우며 태평양으로 나오려 하자 미국 혼자서는 감당하기 벅찬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이 선택한 카드가 바로 호주였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가 뭉친 오커스 동맹을 통해 핵무기 비보유국인 호주에게 이례적으로 핵잠수함 기술과 연료를 주기로 한 겁니다. 우리 정부는 바로 이 형평성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호주에게는 주면서 왜 혈맹인 한국은 안 되느냐? 우리의 핵잠수함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팽창을 막는 강력한 집단 안보 자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미국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 원자력법 91조에는 국방과 안보에 필요하다면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예외를 적용받기 위해 치열한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죠. 미국이 우리 예쁜 눈을 봐서 그냥 허락해 줄까요? 아닙니다. 철저한 거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투트랙 전략과 조선업 빅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은 우리에게 위기일 수도 있지만 핵잠수함 건조에 있어서는 오히려 천재일우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왜냐고요? 미국의 조선업이 완전히 붕괴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은 핵잠수함을 만들고 수리할 도크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고장난 잠수함이 수리를 받으려면 몇 년씩 대기표를 뽑고 기다려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죠. 이미 해군의 전력 공백이 심각합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세계 1위의 조선 기술, 납기를 칼같이 지키는 생산 능력, 이미 3,000톤급 잠수함을 우리 손으로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전문가들은 이 지점을 정확히 공략하려 합니다. 우리가 너희 잠수함 수리를 도와주겠다. 심지어 미국 내 조선소에 투자해서 건조를 돕겠다. 그 대신 너희는 우리에게 핵연료와 족쇄를 풀어달라. 미국은 부족한 함정 건조 능력을 메우고 우리는 핵잠수함 기술과 명분을 얻는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완벽한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기술적인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연료의 농축도 문제입니다. 핵잠수함에 들어가는 우라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미국이나 영국이 쓰는 9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 그리고 프랑스가 쓰는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입니다. 고농축은 한 번 넣으면 30년 동안 연료 교체가 필요 없어 잠수함 수명이 닿을 때까지 그냥 타면 됩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상 핵폭탄 원료라 미국이 우리에게 넘겨주기엔 정치적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히는 것이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프랑스 바라쿠다급 모델입니다. 핵확산 금지 조약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핵잠수함을 가질 수 있는 묘수죠. 물론 저농축은 7년에서 10년마다 배를 갈라 연료를 교체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전력 공백도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 전문가들은 기술로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자신합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체형 원자로인 스마트 원자로 기술을 응용하면 됩니다. 연료 교체가 쉽도록 원자로를 카트리지처럼 교체하게 만들거나 고성능 배터리 기술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연료 수명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죠. 몸체는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을 보십시오. 세계가 놀란 기술력입니다. 여기에 엔진만 디젤에서 원자력으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결국 기술은 준비되었고 이제 남은 건 미국의 정치적 결단뿐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최근 발언은 미국을 향한 묵직한 돌직구였습니다. 북한이 핵잠수함까지 가지려는 마당에 남북 간 전력 균형이 깨지면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을 정부도 막을 수 없다. 이 말은 즉 우리가 핵폭탄을 만들지 않게 하려면 최소한 핵잠수함 정도는 용인해라라는 강력한 배수진인 셈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핵잠수함 보유, 먼 미래의 공상과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방부, 외교부, 기재부 등 10개 기관이 TF팀을 꾸려 이미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선업 위기, 날로 고조되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 그리고 우리의 독보적인 기술력. 이 세 박자가 맞아떨어지는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우리가 만든 핵잠수함이 태극기를 달고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대한민국의 바다를 철통같이 지키는 그날. 뉴스 속 이야기는 그날이 머지않았음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 과연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과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키우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 속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